안녕, 나 장수 아저씨야. 오늘은 개헌 이야기를 좀 할라 해. 툭 하면 정치판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좀 있으면 또 터져 나올 거야. 그런데 개헌이 너네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자, 세계의 이 정치 시스템은 대략 세 가지야. 대통령이 권력을 다 쥐고, 그리고 장관들을 임명하고 행정부를 끌어가고, 자, 이런 나라를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국회는 거의 대통령이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 국회의 권위가 좀 작지. 자, 두 번째는 내각 책임제 국가예요. 자, 그런 나라에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총리라고 하지. 과거에는 수상이라고 했어. 수상이라는 거는 프라임 미니스터, 즉 장관들 중에 두목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런 내각 책임제는 주로 왕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왕을 사실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그 밑에 이제 왕은 상징적이고 실제로 총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긴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장관들을 지명해서 끌고 가는 거야. 자, 그것과는 좀 다른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한국도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지만 이원 집정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아주 약해. 대통령은 왕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 국방이나 외교 같은 군대를 통솔하고 대외적으로 의전을 맡는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또 입법이나 또 더 나아가서 국가 내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등을 끌고 가는 모든 일은 다 총리가 하게 돼.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 나라에서의 총리는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사람은 현행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통솔해서 안보를 갖다가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안보의 위기 때 유리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 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서 제왕처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카리스마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법에 어긋나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독선적으로 국가를 끌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주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본질에는 대통령 밑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 자기 권한을 잘 발휘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권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려고 대통령 중심제를 독선적이다라고 비판할 때 주로 그런 근거를 갖다 대. 근데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제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유력한 정치 인사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독단적으로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권한은 계속 유지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은 가지고 싶어 해. 그리고 총리도 해보고 싶고 장관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는 해. 근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그건 100이라고 본다면,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징적인 역할. 그렇다면 누가 힘을 가지느냐? 총리가 힘을 가지는데, 그 총리는 누가 뽑아?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일당이 됐을 때 그 일당에서 대표하는 사람이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가 돼. 그러면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대부분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보면 여당이 없고 여야가 거의 그냥 맨날 서로 간에 6대4로 나눠먹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70년 동안 두 당이, 한 번은 야당이 됐다가 한 번은 여당이 됐다가 하는데, 여당이 되면 60%를 먹고 야당이 되면 40%를 먹고,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읽고 이게도 별로 안 먹으면서 그냥 둘이가 담합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국민들 불만이 많지. 그런데 지금 이 이원집정부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안보에 취약하다, 대통령 중심제보다. 만약에 외국에서 한국을 누가 쳐들어왔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했을 때 이원집정부제에서 누가 북한을 막아라고 군에 지시를 해서 군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할 것이냐? 그럴 때 아마 군의 지휘계통이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정보도 대통령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브리핑되는 부분에서 그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가게 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중요한 안보적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야.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딱 보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나눠 먹기잖아. 네가 이기면 100 먹고 나는 제로가 되는 게 싫어. 우리 그냥 사이좋게 나눠 먹자. 아우 먼저 뭐 형님 먼저. 이게 이원 집정부제야. 그러면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담합, 나눠 먹기, 짜고치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정치는 한쪽이 끌고 가면 다른 한쪽이 비판하고 견제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또 감시를 하고 이런 기능이 정치의 기본이야. 그래서 서구를 보면 모든 나라에 여당 야당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보면 거의 독재가 되거나 전체주의가 되지. 근데 이원 집정부제는 너하고 나하고 적이 아니고 여야가 다 할 것도 없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서 장관 자리도 사이좋게 나눠서 끌고 가자 이렇게 되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나라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기득권층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 정책을, 법률을 또 부동산 문제를 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재벌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4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분양시켜 가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누가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그들은 압력을 넣어서 장관들이나 총리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럼 그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자 하면 국회의원들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그걸 막아버리겠지. 물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이 기득권 세력과 장관이나 총리가 붙어 먹거나 이런 일은 좀 덜하지. 근데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힘없는 대통령도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총리도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장관도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검찰총장도 거래를 하려고 할 거고 그때는 검찰총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이런 감시기구를 전부 다 국회에서 임명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같이 기득권의 힘이 센 나라에서는 힘이 없는 다수의 8, 90%의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짓밟고 소수의 한 10% 이런 사람들이 재미를 보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모든 형태의 법률, 규제, 정책들이 다 그들 뜻대로 되어갈 가능성이 커. 한마디로 정권 자체가 통으로 각계 매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겉의 모양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틀을 띠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 내면은 그야말로 나라를 각기 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팔아먹는 장사치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그래서 대한민국 같이 아직 부패의 영향력도 높은 나라 그리고 안보가 위태한 나라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원 집정부제를 원하고 있어. 그리고 대통령인 문재인은 앞으로 자기 임기가 다 되어 갈수록 임기 후 퇴진 후에 자신의 저지른 문제들 때문에 사법 처리가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기를 바라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야당은 이원 집정부제라고 당론을 정해놓고 빨리 하자고 이렇게 보채고 있지. 그러면 양쪽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국회에 통과시켜버리면 이제 국민이 막아야 되는데 여야당에 줄을 대고 있으니 이게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 시도는 이것은 정치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 담합을 위해서 기득권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네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남의 일이다라고 방치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힘없는 너네들의 삶을 밟아버릴 수 있는 모든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너네들이 취직을 할 때도 이제 공채가 아닌 그야말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일이 보편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고 기회가 없는 세상으로 되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 반드시 막아야 돼. 알간? 안녕. 오늘은 정치를 재밌게 알려주지. 너는 아냐? 미국에는 월세가 얼마쯤 하는지. 미국에는 모텔에 살아도 한 달에 한 160, 70만 원을 월세로 내야 돼.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게 월세 때문에 틀리먹은 사회가 되고 있어. 미국에는 전세가 없어서 자가 소유 아니면 월세인데 그 자가 소유 중에 처음부터 목돈을 주고 지집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이 모기지로 집을 사. 그런데 미국에서 그냥 동네에 그냥 평범한 집 그런 거를 사는 비용이 얼마냐? 월세가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에서 한 240만 원.
그럼 쉽게 우리가 1,500불짜리를 가정을 하자. 그러면 1년에 월세가 얼마가 돼? 1년에 18,000불이 돼. 25년이면 45만 불이야. 미국에서 괜찮은 도시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거기에 45만 불이면 집 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처음에 그 집을 이 자기가 모기지에 들어가서 25년 갚기로 하고 한 달에 1,500불씩 내면 25년 뒤에는 그 집은 자기께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매달 월세로 1,500불 내고 거기 들어가서 25년 동안 살아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25년 마치고 나올 때는 집도 없이 옷가방만 들고 노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25년 한 달에 1,500불인데 어떤 사람은 45만 불짜리 집이 이건 내 거야가 되고, 그럼 어떤 사람은 나올 때 빈 가방만 들고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월세를 사느냐 아니면 자가주택을 가지고 모기지 론을 넣느냐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가주택을 가지고 모기지 론을 들어가지 월세로 사느냐?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은행이 30년짜리 모기지 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정규직 아니면 낮은 서비스 직종,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은행이 모기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가 돼. 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부분이 미국 사회에 큰 병폐가 되어 있어. 1,500불 월세면 자기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보통 없는 사람은 한 2,500불 되는데 그 2,500불에서 1,500불을 월세로 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미국에서 집은 철저하게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개인에 맡겨버려. 그러니까 주택업자가 이 사람이 내다가 세를 내다가 떼먹을까봐 겁이 나서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기지 론은 은행이 책임지게 하고, 그래서 은행이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모기지 론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5년 뒤에 45만 불짜리 집이 100% 자기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은 25년을 월세를 1,500불 내고 살았는데 25년 뒤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서로 완전히 달라진 위치에서. 자, 한국의 월세가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사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전세 가격이 총 756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세도 또한 가계부채야. 한국에 지금 가계부채가 순수하게 민간에 한 1,600조 되는데 거기에 756조가 또 가계부채가 추가돼야 된다.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와. 그런데 지금 1억을 정부가 계산한 비율로 환산하면 연리 4%로 이하로 계산해서 1년에 얼마가 되는가 하면 1년에 400만 원. 그럼 1년에 400만 원을 월세로 계산하면 33만 3천 원이 돼. 1년에 4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전세 1억이 33만 3천 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 아마 전월세 환산율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계산을 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실제보다 전세 월세 환산율보다 정부가 임대차법에서 14%로 해놓은 부분이 훨씬 낮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이 법이 부당하다라고 우기지만은, 과거 전세를 할 때는 5억 전세라 그러면 그 전세 5억이라고 하면 그 전세의 은행 이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날아가는 거지만은 그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나올 때 5억을 다 받아 놓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자신의 돈이 줄어들었을 망정 실제 액면 액수 5억은 그대로 받아 놓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좀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러니까 한국의 지하 3방, 그리고 단칸방 전세, 그리고 방 2개 전세,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60, 70년대 이후에 한국의 내 집 마련의 서민들의 코스였어.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월세 사회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면 전세 대신에 월세가, 그러면 전세 이 5억은 이제 월세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벌은 돈의 절반은 월세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그야말로 자산 축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젊은 청춘들이 고시원에 한 30만 원, 고시원보다 조금 좋은 이 오피스텔은 보증금 한 1,000만 원 안팎에 55만 원, 60만 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작아가지고 한 3평 정도 안팎밖에 안 돼서 거기에 산다라는 것은 가슴이 막힐 일이고, 휴일날 앉아 있으면 숨이 찰 거예요. 옆방에 소리가 다 들리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없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옥탑방이나 지하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춘들이 지금 살아가는 열악한 주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 그 청춘이 결국은 결혼을 한다면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전세를 얻었는데,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월세를 내거나 아니면 한 방에 집을 사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난 한 5%는 부모 돈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겠지만 나머지 95%는 집을 산다라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리지. 그런데 요즘 대기업의 과장이나 대리들도 지금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집값이 최근에 한 2, 3년간 너무 올라 버렸어. 그 돈으로 점심시간마다 전부 주식 투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 결국 집 사는 것이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나 대리도 불가능하다면 대다수의 청춘들은 집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가 이제 좀 친해져서 결혼 이야기 나올 때 되면 미안하다, 오빠 미안해, 뭐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 뭐 방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올해부터 2020년에 아마 인구가 한 20만 명쯤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인구가 전쟁 때도 늘어났는데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로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런 나라가 정상으로 되려면 소모적인 월세는 없어져야 돼. 월세를 내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월세가 아니라 국가가 이 청춘에게 그 보증을 써줌으로써 집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가 집값을 갚아나가게 하는 거야. 20년, 30년. 그래서 미국식 모기지 론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 자, 그렇다고 그 사람은 국가에서 집을 공짜로 받느냐? 그게 낮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국가가 써주는 집에 대한 보증으로 국가에다가 매달 돈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내 집이 된다면 30만 원을 내든 40만 원을 내든 50만 원을 내든 그 돈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라 저축하는 돈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말을 해. 거품을 빼고 국가가 평당 700만 원이면 떡을 치면서 집을 제공할 수 있어. 거품을 다 빼. 이 집에서 빼먹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딱 오리지널로 집을 제대로 제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다음에 너네들의 보증을 국가가 써주는 거야. 미국식 모기지 론이라고 집을 담보로 25년, 30년 돈을 빌려주는 부분을 국가가 시행해. 그래서 국가가 아주 낮은 이자로 너네들에게 그 돈을 빌려줘. 그러면 너네들은 월세 사는 돈으로 25년, 30년 모기지 론만 국가를 상대로 내면 나중에 그 집은 너네께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는 거야. 어느 누구도 대안은 무엇이냐? 아무도 기성 정치권은 이야기 안 해. 왜? 집을 아주 비싸게 팔아서 투기하는 부분에 그들과 다 나눠 먹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이 집이 싸게 서민들에게 월세가 아닌 일단 내 집으로 하고 갚아나가게 하는 부분은 누구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장수 아저씨가 만든 스포 15조 상세 설명해 보면 자세한 내용이 다 있어. 앞으로도 내가 좀 더 이런 너네들을 위한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또 알려줄게. 알간?